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이 시기 어서 오십시오. 스픽쇼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가요? 지금 반응이 없는데 잘 들리고 계신 거 맞죠? 자, 여기 어딘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스픽쇼 이렇게 시작하는데 현재 135분이 들어와 주셨고요. 시작 이미 했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픽쇼를 한국의 서울이 아닌 베트남 호치민에서 이렇게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관련 영상이 조금 나갈 텐데요. 제가 이번에 호치민에 이렇게 나와서 방송을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스픽스가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며칠 전에 30만 명 구독자를 돌파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좀 만들기 위해서 오는 6월 달에 호치민에서 베트남의 역사 문화 기행을 하기 위해서 현지 이제 답사와 함께 여행을 직접 도와주실 이런 분들과 함께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르다님 오셨고요. 그리고 심원정님 반갑습니다. 시기님은 어딜 보내시고 다음에 아마 베트남에 나와서 같이 방송을 할 것 같은데요. 시기는 지금 현재 서울에 잘 있습니다. 그리고 토종당님, 공자님, 미사송님, 이정희님, 강종유님, 그리고 이제 러브님께서는 해외 원정이라고 글을 올려주셨고요. B61님도 역시 평소와 같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성별님, 베트남에 가셨나요? 예, 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본 방송 우리 그 남타적 정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지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 한 500명 이상 들어올 때까지는 베트남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파울백님, 호치민에서 하면 압수수색 못하겠네요. 맞습니다. 압수수색 못하는데 호치민 공안은 한국 공안보다 더 무서운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정희님 말씀대로 허스키 목소리 그리웠어요. 축하합니다. 미사송님 호치민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스픽스에서 역사문화기행을 할 때 꼭 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러버님 말씀대로 100만 가자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실 지난주 지난 한 일주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부터 저희들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고요. 특히 정치본색을 진행하시는 백운기 앵커께서 100만 가자 운동, 우리는 모두 정어리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구독자가 늘어나는 기적을 저희들이 직접 겪고 있습니다. 아르다님 31만 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지호님 30만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심원정님 말씀은 베트남 관광 여행사도 하실 예정인가요? 네, 여행사는 저희들이 많이 팍팍 밀어주고 프로그램 기획만 하면서 저희들이 여행사와 손을 잡고 여러분들께 좀 더 나은 베트남의 역사, 문화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여행하고 그리고 경험을 쌓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별님 말씀대로 역사문화기행 프로그램 꼭 참여해야지. 황철수님 목소리가 힘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남탓정권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살기 위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민은 더욱더 힘을 내야 한다. 지혜로워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100만 응원합니다. 님 감사하고요. 도깨비방망이님도 이렇게 이제 질문 주셨는데 영식 아나스픽스 그만두셨나요? 안 됐고요. 원래 오늘 제가 베트남에 직접 방송하지 않으면 박영식 우리 시기가 방송을 좀 하기로 했는데 본인은 제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잠깐 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돌체님 주변 지인에게 스픽스 링크 공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정어리 운동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정어리 운동이 뭐냐면요. 상어가 정어리 떼를 공격할 때요. 상어에게 잡혀먹히지 않기 위해서 정어리 떼를 하는
본능적인 일종의 방어 수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어리 떼가 뱅글뱅글 돌면서 수십만 마리가 한꺼번에 엄청나게 큰, 고래보다 더 큰 일종의 대형을 갖추고 상어가 착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운기 앵커께서, 정치본색 국민 앵커 백운기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스픽스의 구독자 전원이 정어리가 되어서 상식과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치권에 대해서 정어리가 되어서 구독자를 50만, 100만을 만들어내자. 만약 그렇게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어리 때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시민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위에 정어리가 되어서 스픽스의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그 결과로 대한민국 언론을 바꾸는 우리가 소중한 매체 미디어를 만들자 이렇게 강조하면서 경양각지, 팔도강산, 심지어 외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제가 여기에 있는 베트남, 그리고 벨기에, 심지어는 싱가포르까지 다 가족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구독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연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덕분에 지난 일주일 사이에 구독자가 한 2만 명 정도는 최소한 늘어난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자, 스픽스에서 지금 속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당윤리위원회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당원에 대해서는 3개월을 결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소식 들으셨겠지만 태영호는 내년에 출마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진 사퇴를 결정했고, 자진 사퇴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결국 1년 동안 당원권 정지가 됐습니다. 결국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당원권 정지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출마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결국 김재원 최고위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정광훈 목사와 함께 아스팔트 극우 보수에서 아마 정치 생활을 영위하거나 지금 현재와 같이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정치를 할 수 없는 결정을 오늘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르다님 이런 걸 올려주셨습니다. 폴란드에서도 슈퍼챗 보냈다고 하던데요. 감사합니다. 폴란드에서도 계시고요. 프랑스에도 계시고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글을 보내주시는 여러 열렬 구독자가 계셔서 저희들 이렇게 힘을 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라님 좋은 걸 올려주셨습니다. 대표님 스픽스 대구도 관리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스픽스 대구 최정한 대표를 비롯한 최민우 차장 열심히 방송을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 대구시 홍준표 시장으로부터 취재 금지 조치를 대구 MBC, 대구의 뉴스민이라는 회사, 프레시안, 그리고 스픽스 대구가 대구시로부터 취재 거절 통보입니까? 이걸 받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이 좀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스픽스에서 한번 홍준표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언론 탄압을 하고 있고 국가가 준 예산, 국민이 낸 세금, 그리고 대구 시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만들어낸 이제 국가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납부한 세금을 본인이 언론 관리용, 홍보 예산, 광고 예산, 협찬 예산으로 갈라치기, 그리고 특정 언론 밀어주기 이런 걸 하면서 언론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오늘 저희들이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스픽스 대구가 굉장히 열심히 정론직필 언론, 상식과 사실에 기초한 언론이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섭 선생님 오늘 4명 구독시켰는데요. 바로 이성섭 님이 바로 어미 정어리가 되겠습니다. 정어리님 감사합니다. 이성섭 정어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성별님께서는 국짐 용화대 태영호한테 약점 잡혔네 이렇게 해주셨고요. 결국 태영호 살려줬다는 것은 국힘이 뭔가 말 못할 만한 속사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살려준 걸로 보신다는 거고요. 다니엘라님 말씀대로 홍 시장 나쁜데요. 홍 시장은 끄떡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누가 고래 힘줄인지 스픽스 대구가 홍 시장과 정론직필을 놓고 계속 싸울 것인지 홍 시장이 저렇게 압박하는데 결국 스픽스 대구가 주저앉아서 언론의 기능을 못할 것인지는
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권력은 유한하고 시민이나 국민은 무한하다. 그럼 홍 시장이 대구시장을 100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언론이 사실과 상식에 기초해서 정론직비를 한다면 언제라도 시민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인정받는 언론이야말로 국가 권력이나 기업이나 그리고 시민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견제를 받아야 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국민을 주인에 둔 국민을 앞장 세우는 국민을 모시는 그런 언론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굴하지 않고 열심히 스픽대구와 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자유리님, 정기환 대표님 실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키도 크시고 피부가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방자유리님, 저희들 공개방송 때 오셨죠.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임금님 뒤에 캔디님, 맞짱은 떠봐야 아는 거죠.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힘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은 잘 싸워서 이길 힘은 없고요. 두들겨 맞고도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고 끝까지 버틸 힘은 홍준표 시장보다 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잘 싸워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돈도 아닌 국민의 세금을 마치 자기 스스로 아무 때나 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권력자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견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준 언론의 소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목소리가 잘 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지금 휴대폰의 속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현재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와이파이를 좀 더 맞춰서 한 번 더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안 보이시더라도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 야경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는 있는데요. 어, 지금 이제 화면이 상태가 조금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저희들이 지금 맞춰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제가 지금 화면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됩니까? 이렇게 하고. 제 화면이 분할 화면으로 나오지는 않죠. 그대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자, 역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자, 갑자기 안 들립니다. 들립니다. 자, 나와라 오바 좋아요. 좋은데요. 지금은 굿. 자, 정어리 운동 이렇게 하셨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보여줬었던 우리 영상 서울에 있는 한상문 우리 PD하고 문성기 기술감독이 호찌민 시내 오늘 밤에 제가 찍었던 영상 한 번만 더 올려주시고 고맙겠습니다. 한번 돌려주십시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영상은 오늘 5월 10, 오늘이 5월 9일입니까?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저녁 한국 시간으로 9시 한 30분 정도, 호치민 시간으로 저녁 7시 반인데요. 호치민 일군 시내가 이렇게 보입니다. 베트남에 자주 오신 분들은 호치민이 이렇게 발전을 많이 했구나라는 걸 느끼실 텐데요. 여전히 호치민 쪽으로 와보시지 않은 분들은 야, 이게 무슨 베트남이 이렇게 휘황찬란하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고, 지금 저 멀리 보이는 끝에 불빛이 이렇게 환하게 있는 저게 68층짜리 건물인데 호치민 일군 중심가에 있습니다. 저기는 현대건설이 시공을 했고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곳은 빈홈이라는 곳인데요. 한 10,000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숲을 이루고 있고 여기에는 81층짜리 건물이 정중앙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카메라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저녁에 촬영한 호치민 시내의 전경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이영수님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82살 노인이신데도
스픽스 100만 가자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니엘라님 오 호치민 이렇게 하셨는데 네 호치민의 여러분들을 꼭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화성별님 말씀대로 야경 멋있네요. 실제 멋있습니다. 야경 보니까 투율님 말씀대로 부산 해운대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하시는데 호치민 야경 이렇게 아름답고 좋고요. 특히 420 강에서 배로 투어를 한두 시간 정도 하면서 호치민 시내를 쳐다보면 더욱더 좋고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이 어젯밤에 제가 420 강 위에서 호치민 시내를 바라보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저 건물이 68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제가 야경 사진을 어저께 420 강에서 호치민 시내 다운타운을 찍었던 사진인데 여러분 눈욕이라도 이렇게 사진 한번 보시면서 아 베트남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구나 발전하고 있구나. 자, 이 사진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방송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비놈인데요. 그 아파트 숲이 보일 겁니다. 한 45층짜리 건물들이 한 20동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만 가구가 있고요. 제일 앞에 서 있는 저 높은 건물이 랜드마크 81이라는 81층짜리 건물인데요. 이 신도시를 호치민 중심가에서 거리로는 한 5km 그리고 시간으로는 우리 차로 이동하면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이곳을 베트남의 제1그룹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그룹과 같은 빈그룹이 이곳을 이제 그 신도시로 개발했고 이것이 지금 현재 최근 10년 내에 베트남 호치민의 개발의 상징이 되는 곳입니다. 빈홈인데 BINHOM인데요. 그 BIN이 바로 빈그룹을 상징하는 그 이제 이름이 되겠고요. 여기를 비놈이라 그러는데 호치민에 와 보신 분들은 다 비놈이 어딘지 알고 그리고 이걸 지금 어젯밤에 제가 사이공 강에서 직접 배로 좀 이렇게 그 투어 코스를 견학하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이 81층짜리 건물이 호치민에 오면은 아 이것이 호치민의 일종의 발전의 상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사진을 보셨으면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사송님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방자유리님은 이렇게 하셨네요. 아버지께서 베트남 참전용사시신데요. 살아계실 때 꼭 한번 다시 베트남 가보고 싶다 하세요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아버지께 한번 보여드려 보십시오. 이제 호치민이 여기가 원래 이제 도시 이름이 사이공이었죠. 남베트남 시절에는 수도가 사이공이고요. 이제 남북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북부 베트남이 결국 이제 미국과의 전쟁에서 1975년도에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남북 통일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이 도시가 사이공에서 호치민이라는 인물은 베트남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이순신 이제 건국의 아버지 같은 분으로 모시는 공산주의 혁명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따서 여기 이제 호치민이라는 시로 이름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모든 공식 용어는 호치민으로 다 쓰고 있지만 이 호치민을 둘러싸고 있는 흐르는 강은 여전히 사이공 강이고요. 그리고 또 사이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서머셋 호텔 같은 경우에는 서머셋 사이공, 그 다음에 파크하얏트 호텔 같은 경우도 파크하얏트 사이공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걸로 봐서는 혼용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방자유리님의 아버지가 지금 현재 바뀌어 있는 이 호치민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실 거고요. 이 나라가 어느 정도의 국민성과 재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롤 모델로 정말 성장하고 싶다. 그 대한민국에서 배우고 싶은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경제 성장. 두 번째는 국민이 이렇게 주체적으로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교육열도 높고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는 것을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호감 있고 또 배우고 싶은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디슨님께서 지금 무려 5만 원을 슈퍼챗으로 써주셨는데 완이식이 아닌가 봐요 하셨는데 오늘 완이식이 특집판 호치민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스픽쇼 완이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람테스님 와우 베트남 자
이영수 선생님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윤석열 일본 가지 말고 베트남 가서 발전 경제 좀 배워와라 이렇게 하셨고요. 에디슨님 실시간 맞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 시간은 오후 8시 31분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10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생방송으로 지금 보내드리는 특집 호치민 스픽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계환 스픽스 와니와 함께 지금 스픽쇼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이스님 베트남 많이 발전했네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박이 조아님 와 베트남에서 스픽쇼라뇨 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사무엘 B님 국민앵커 백운기 팩카페에서 진행하는 구독자 100만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구독자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지금도 실시간 채팅에 무려 447분, 452분이 들어와 주셨고요. 아이고 이거 지금 에디슨님이 또 슈퍼챗을 5만 원을 쏴 주셨는데 지금 이모티콘으로 보이는 것은 인형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인형은 아니실 테고요. 민주에서 중도로 바뀐 1인 응원합니다. 아마도 중도적 성향을 갖고 계신 에디슨님 이렇게 스픽스를 칭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넥스트님 이렇게 오셨는데요. 다 발전하는데 대한민국만 후퇴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람체스님 스픽스 베트남 본부 네 고맙습니다. 서정식님 갑장 화이팅 100만 가자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이구 슈퍼챗 많은 보내주셨습니다. 서정식님 갑장이라고 하면 1968년생이시라는 말씀인데 베트남에서는 1968년생 하면 우리나라로 한 1958년생 정도 취급을 받습니다. 이 나라는 그만큼 젊기 때문에 저 정도 나이만 되더라도 굉장히 중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는 나이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젊게 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얼굴을 본 많은 사람들이 56세라고 베트남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많은 조상 선배 선조들이 만들어놓은 좋은 땅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덕분에 제가 이렇게 베트남에 와서도 젊다는 소리 듣고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율님께서는 정어리 많이 모여주세요. 고래도 물리치게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 정어리 많이 모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영화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까? 자, 안녕하세요. 베트남에 계시네요. 지금요 해주셨고요. 아이고 에디슨님 이렇게 많이 오늘 슈퍼챗 쏘시면 됩니까? 절약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과도하게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는 겁니까? 또 5만원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좌우 중심에서 후려져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박이 좋아요님 이렇게 글 올려주셨네요. 홍준표가 언론 탄압에 나섰습니다. 대구 시민이 모두 홍준표의 실체를 알 수 있게 스픽스가 열일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대구 스픽스에 아마 최정함 대표님, 우리 최민우 차장, 그리고 김태우 본부장님, 또 백경록 기자, 그리고 이혜인 PD 다 듣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열일하셔서 홍준표 시장이 가지고 있는 본 모습을 대구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상세히 보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수박이 조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DJ님께서는 제가 살면서 베트남을 부러워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YMG님은 전문용어로 더운 나라는 노화가 빨리 오는 듯요 라고 해주셨고요. 이영수님은 세계로 100구독 뺏어가는 스픽스 42년생 할배도 응원합니다. 이영수 어르신 고맙습니다. 올해 82살이신데 이렇게 스픽스를 열렬 애독해 주셔서 30년, 40년 동안 계속 건강하게 사시면서 대한민국 언론이 바뀌는 그날까지 더 좋은 정부가 들어서서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박수를 쳐주는 이렇게 가는 길에 큰 그리고 힘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지금 백운기 앵커께서 지금 무려 슈퍼챗을 5만원 올려주시면서 베트남 너무 덥다는데 우리 전 대표 시원한 주스 한잔 하시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백 앵커님. 베트남 덥지만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곳은 시원하고요. 사실 오늘 바깥에 나가서 시내를 좀 걸어보니까요. 확실히 덥긴 덥더라고요.
체감 온도가 한 44도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제가 오늘 열심히 잘 다녔고요. 자, 진심은 동안다님, 와, 백운갱크님 짱짱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알파벳님은 백운갱크님 실물 영접했어요. 알파벳님이 직접 오셔서 백앵크님과 인사도 나누고 서로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와, 백운갱크님이 슈퍼챗, 람세스님 감사하고요. 에디스님, 오늘 너무 많이 슈퍼챗 쏘고 계십니다. 촛불, 태극기, 진보보수, 진정한 보수 이틀을 만들었다. 스픽스 좋은 방송이다. 이렇게 하면서 백운갱크님 격려해 주셨고요. 투율님은 운기 오빠님 오셨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현재 베트남에 오늘 저녁에 촬영한 베트남 호치민 시내의 야경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 야경을 감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직접 촬영해서 저희들이 준비했는데요. 의외로 호치민 아주 크고요. 의외로 호치민 매우 많이 발전해 있고요. 또 놀라울 정도로 베트남이 성장의 속도를 빨리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베트남에 와보시고 특히 호치민에 와보시면 많이 판단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에디슨님은 스픽스가 중도 방송으로 좌우 막 후려 때려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백운기 앵커님하고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또는 진보평론가들하고 제가 나눈 얘기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 스스로 진보주의자로 사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 내가 애국심이 가득한 보수주의자로 사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을 좀 더 진보시키고 세상을 좀 더 진보시키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세상을 진보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스픽스로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의 논쟁보다는 세상을 진보시키는데 스픽스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알파벳님은 베트남 성장하자, 내 펀드도 성장하자. 예, 베트남 펀드 가 계셨군요. 좋습니다. 넥스트님, 거기 몇 시인가요? 해주셨는데 우리가 2시간 차이가 나고요. 지금 베트남 시간은 오후 8시 39분입니다. 그리고 백운기 우리 앵커님께서 또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스픽스 대구, 스픽스 베트남, 우리 스픽스가 세계 만방에 뻗어나갈 때 진실은 온누리에 가득 찰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참 과찬의 말씀 감사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르다님께서는 와니님 베트남에 사업장이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추윤정님도 정계환 대표님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베트남에서 방송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임금님 귀에 캔디님 아멘 해주셨고요. 사실 제가 이제 베트남에 진출한 게 2006년, 7년,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베트남에 이미 와서 사업을 했고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어쨌든 베트남에서 뭔가 스픽스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시작하겠다고 현지 견학을 온 것이어서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24일입니다. 날짜는 확정을 했고요. 베트남 호치민에서 4박 6일 일정으로 스픽스가 진행하는 베트남 역사문화기행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고 오늘 제가 이번 이제 호치민 방문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확정을 하고 숙소까지 직접 불러보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베트남을 제대로 좀 공부 좀 하자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모셔올까 고민을 하면서 오늘도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와 또 호텔 아마도 이제 서머셋 레지던스라고 5성급 호텔에 머무르게 될 텐데요. 그곳의 또 스케줄을 확정을 좀 짓고 또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특강 같은 거 좀 준비한다고 역사문화 특강 하나 또 경제 관련된 특강 하나 그리고 이제 베트남 출신 미국인이고 사업가인 분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그 국가로 어떻게 베트남이 도약하는지에 대해서 미국인의 시각에서 어떻게 이것을 보는지에 대한 또 특강도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비교적 바쁘게 일정을 보냈고요. 그런 이제 베트남 투어 일정들을
확정을 하고 제가 이제 내일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들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여러분들께 다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면서 베트남 역사 문화 기행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성수님, 백운기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진심은 통한다 전 대표님 항상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심은숙님 스픽스가 더 번창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아, 가스 망고스틴 먹고 싶다. 아름다운 독도님 꼭 베트남 오십시오. 좋습니다. 공천인님 스픽스가 국제방송국이네요. 아닙니다. 국제방송은 아니고 현재 와서 요즘 유튜버 채널이 이렇게 활용하기가 좋고 휴대폰 하나 있으면 한국과 함께 연결해서 이렇게 방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 장면은 호치민 1군 근처에 있는 신도시 빈홈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는 81층짜리 랜드마크 81이라는 이제 빌딩이 저렇게 이제 빈 그룹, 베트남에서 가장 큰 그룹이 만들어 놓은 신도시를 잠깐 구경했습니다. 자, 그리고 심원정님, 예, 여건 만료돼서 빨리 만드시고요. 자, 이제 이장님 물 좀 드시면서 방송하시라고 한 임금님, 귀에 캔디님 고맙습니다. 물 좀 먹고 가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독도님 비노 마시는군요. 자, 영식이 심심해서 어쩌나요 해주셨는데 영식이 지금 재밌게 잘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이 방송을 보지 않고 있겠지만 제가 박영식 대신해서 그래도 499분이 지금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그러면 박영식만 있으면 1000명이 들어온 것과 똑같은 이런 효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 주제에 이제 500명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하게 잘 사셨습니까? 아니, 열통 터져서 죽을 뻔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방송을 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열통 터져 죽겠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 이 말씀을 제가 꼭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한 5일 전에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뭐 어쨌든 이곳은 외국입니다. 실시간으로 한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정치 경제적 상황을 체크하고 저희들은 회사 내부에서 이제 여러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오늘 진행하는 방송의 주제, 그리고 출연자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PD나 제작진들과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에 나와 있지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와 있으면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더욱더 관심 있게 보게 되고요. 그 마침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지났죠.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1년 동안 도대체 한 게 뭐냐라고 하는 이제 비판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소수이긴 하지만 하도 언론의 환경이나 또는 좌파들의 준동이 너무 심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극소수의 국민의힘 의원들 또는 정치인들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첫 번째, 국민들 다수가 느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 폭정, 심지어 이야기하자면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 국정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을 하고 또 그것이 여론조사의 결과로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있다 없다 이 문제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정말 지난 1년은 심하게 말씀드리면 지옥 같은 1년이었다라는 것이 저는 다수 국민들의 정서이고 정치평론을 10년 동안 했던 저 역시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이나 또는 역량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평론가들이 너무나 편파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바꿔야 되고 언론사의 방송 출연진도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좌파 언론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을 사법적 처리까지 해야 된다는 방식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무엇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성찰을 하지 않고 오로지 남탓만 하는 것은 이게 정치적으로 전략과 전술이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계획이 아니다. 이들에겐 본능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권을 욕만 하고 있자니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정상적인 국민으로서 국민 노릇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지혜로워져야 한다. 어떻게 지혜로워져야 될 것이냐. 국정 운영 잘못하는 대통령은 반성도 하지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는데 이걸 쳐다보는 국민은 내가 뽑아놓은 대통령이 저 모양 저 꼴인데 나는 열불이 터져서 혈압약 먹어야 되고 심장병 도질 것 같고 스트레스 많아서 막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정치 잘못한 사람이 책임 안 지고 결국 그 정치 잘못한 것 때문에 피해보는 국민들이 다시 스트레스 받고 약 먹고 하는 짓은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이게 근원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나도 욕 안 한다. 나는 오히려 이것을 나의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고통을 나의 기쁨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죠. 첫 번째, 우리가 대통령 잘못 뽑으니까 정말 이런 나라도 만들어지는구나. 요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올 거 아니냐. 내년 총선이 있으니 그때까지 나 욕하면서도 기쁘게 그날이 내게 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먹기로 했죠. 심해지기 때문에 심해진다고 욕하는 것은 내가 더 큰 병을 얻을 수 있고 심해지니까 나는 나대로 더 잘 살았어. 내가 나름대로 솔루션, 돌파구를 찾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도 결코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나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올 때를 기다릴 것이다. 혼자만 심판할 거냐? 아니다. 나는 지금 대통령이 잘못하고 집권 여당이 잘못하는 것을 내 주위 사람들과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들과 함께 심판의 시간을 내가 기다리고 그 심판의 시간이 왔을 때 본인이 지금 국민들에게 줬던 고통을 똑같이 갚는 것은 내가 억울하니까 나는 2배, 3배로 갚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사시고 건강해지고요. 아프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르다님 말씀처럼 언론은 박수치고 환장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론 박수치는 그 언론도 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에 사실은 앵벌이 하듯이 살고 있으면서 정권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언론 진짜 오래 가겠습니까? 아니면 스픽스처럼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적지만 알차게 좋은 콘텐츠로 비록 장비는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정론직필하겠다 이런 언론이 결국 살아남겠습니까? 물어나면 안 하죠. 1년, 5년 보면 우리가 못 살아남을 수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을 보면 당연히 우리 같은 언론이 살아남겠죠. 왜냐하면 언론은 좋은 프로그램 콘텐츠로 승부가 나는 것이 좋은 방송국의 규모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의 줄을 잘 쳐서 언론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정론직필 있는 사실을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해주고 객관적으로 논평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언론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이기게 되겠죠.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 욕하면서 스픽스 같은 언론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구독자 좀 늘려주시고 좋아요 좀 더 자주 눌러주시고 그리고 방송 좀 더 길게 보시고 심지어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 광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조금 더 길게 봐주시면 저희들이 단 1원이라도 우리한테 광고비가 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노력 함께 하면서 기성 언론과 다른 새로운 모습의 언론 키우는데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알파벳님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2배, 3배로 갚아줍시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심원영님 말씀대로 대선 이후 2년 동안 큰 선거 없었다고 이들이 지금 까불고 있는데 내년에 갚아줍시다. 자, 이런 의견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자, 가을이님 이런 말씀 주셨네요. 문통 때는 조중동에서 날이면 날마다 양파 가듯이 그렇게 공격하더니 정권 바뀌자마자 윤통한테 꼬리치며 지켜세우기 바쁜데 무슨 좌파 타령이냐고 가을이님 너무 정확한 말씀이고 한국의 언론이 지금 이따위 짓을 하면서
자기들 먹고 살고 국민들에게 여론 왜곡하고 정권에 줄 서서 생존의 기반 다지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길고 짧은 것은 대보자. 그리고 비록 스픽스가 그것을 100%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스픽스와 같은 모델의 언론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나와서 국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날이 저는 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스픽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저널리즘 언론을 만들겠다는 모든 분께 개방되어 있고 언제라도 그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우리가 쌓아놓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여러분들도 함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스픽쇼 밑에 있는 가정의 날 특별 선물 스픽스몰에서 파는 것, 그리고 지금 스픽스 글램모어가 선크림 지난번에 2000세트 완판하고 또 지금 10,000개를 추가 생산했습니다. 워낙 품질이 좋았어. 가격이 괜찮아서 많이 팔렸는데 이번에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스픽스라는 아예 라벨을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판매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호치민에서 스픽스 글래모어 선크림을 바르고 지금 다니고 있고 또 바르고 방송하고 있다는 사실, 이 작은 광고 하나가 바로 스픽스를 살리고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열과 성을 다해서 도와주시는 그런 것들과 함께 스픽스의 생존 기반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필요하신 분들 스픽스몰과 스픽스 글래모어에서 우리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 구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람체스님 고맙습니다. 저도 스픽스만 봅니다. 그리고 B612님, 설사 스픽스가 망한다고 해도 JA 스픽스가 나올 거예요. 그런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입니다. 물론 스픽스가 망하는 일 없어요. 예, 마지막 말씀이 더 고맙습니다. 제2제3의 스픽스가 나오기도 하고 스픽스는 더욱더 열심히 또 달려가겠습니다. 야, 서정식님 멋져 보여요.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심원정님 완전 우리 광팬이시죠. 중부한 광고 자연스럽습니다. 하는 순간 지금 호치민의 또 야경이 여러분들께 선사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지금 문성재 감독이 집에 가지 않고요. 지금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 오늘 밤에 제가 호치민 시내를 촬영한 이 영상이 아주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본인도 호치민이 이렇게 발전한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 못했을 텐데요. 실제 호치민은 이렇게 큰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호치민의 야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아, 호치민에 꼭 오고 싶다. 저희들 6월 달에 진행하는 제1회 스픽스의 베트남 역사 문화기행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중간 광고 자연스럽습니다. 선크림 여름 날려면 있어야 된다. 정요한님 감사하고요. 심원정님 밤약과 스픽스몰에서 사드셨군요. 맛있었다고요? 고맙습니다. 추윤정님 스픽스 100만 가자 이렇게 하셨고요. 아름다운 서울님께서 올려주신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우리는 윤석열을 바보로 알고 무능하다고 하는데 물밑에서는요, 이동관이나 한동훈이나 박민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언론, 검찰, 국회 모두 장악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있을까봐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킨 후 물속에서는 빠르게 발길질을 하고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라고 아주 정확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웬만한 정치평론가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름다운 서울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름다운 독도님은 비놈에도 와보셨군요. 와, 비놈 야경도 이렇게나 멋지게 변했나요? 했고요. 제가 올 들어서 지금 베트남에 2번째 들어왔고요. 세 번째 들어왔습니다. 1월 달에 제가 3년 만에 한 번 들어왔고요. 이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지난 4월에 들어오고 이번 5월 달에 지금 들어오고 이렇게 세 번째 들어왔습니다. 아마 6월 24일이 되면 전후로 해서 스픽스 베트남 역사 기행단과 함께 제가 다시 들어올 것 같은데요. 자, 정요한님 말씀대로 홍콩 같다, 넥스트님 서울 같아요. 예. 자, 끝으로 보이는 베트남 모습은 이렇고요. 또 뒷길로 가보면 또 우리처럼 서민들이 사는 공간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80년대, 90년대의 풍경이 또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 베트남이기도 합니다. 자, 공천희님은 스픽스 글래모 선크림 2+2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자유리님,
전 대표님 방송 매트가 날로 늦습니다. 1시간 넘게 혼자 방송하는 거 많이 힘드실 텐데 허허허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524분이 같이 계셔 주시기 때문에 전혀 피곤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물만 좀 마시면 저도 또 한 말 하는 사람 아닙니까? 박영식이가 오늘 저를 봐야 됩니다. 시기가 자 본인이 빠져도 제가 충분히 방송할 수 있다는 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앞으로는 즐거움으로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 우리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 뭐 제가 우리 대통령이라니까 이름만 우리라는 말 쓰지 말라고 왜 당신이 대통령이냐 자기 대통령이지 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던데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국정 운영이 본인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원인을 문재인 정권이다, 이재명 때문이다, 야당 때문이다 이렇게 가잖아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최초의 진실 고백입니다. 진짜 나라가 자기 것이라면 저렇게 하겠느냐.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잘못했어요. 또는 내 배우자가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올랐었어요. 그래서 잘 안 돌아가요, 가정이. 아버지 탓, 어머니 탓, 배우자 탓 또는 조상 탓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욕을 하는 것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냐고요. 우리 인생사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내가 어떤 망하는 회사에 그 앞에 지도자가 설사 잘못되었다 칩시다. CEO가. 그래서 내가 그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해서 CEO로 제가 올랐었습니다. 취임을 했습니다. 그 회사가 보니까 설사 과거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이 CEO가 하는 말이 전임 CEO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전임 CEO와 친하던 협력업체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전임 CEO를 지지했던 우리 직원들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CEO로서 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 역량 부족 때문에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 탓을 오히려 과거 정권이나 또는 야당 쪽으로 돌리는 것이 수법이 되어가지고요. 수법이 되어서 나라를 거들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죠. 아, 이 나라의 주인이 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떠내기 손님이 잠깐 그 집안 살림살이 맡고 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그냥 정해진 기간만 대통령하고 나가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제가 너무 한숨이 나왔어요. 분명히 주인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대통령이다. 그러면 자,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두 사람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야당 대표라도 만나서 공통점은 법으로 만들어서 가든 정책으로 입안시켜서 가든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국민들에게 평가받기로 하고 손을 잡고 가고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경쟁하고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공통점을 찾아내든지 아니면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각기 다른 길로 가면서 총선,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든지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이재명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만난다. 범법자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 범법자, 범죄자.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자기 나라가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죠. 주인인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집권 여당은
주인의식이 아예 없다. 이 나라의 주인이 본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다.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절대 저렇게 할 수 없다. 주인이 아니고 객이다, 손님이다. 자, 이렇게 지금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을 자신의 국가이면서 내가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여기에서 국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위임받아서 쓰는 위임자이고 권력자이고 권한자이다라고 생각하는 떠내기 손님 같은 주인 행세하는 집단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무슨 말이냐고. 내가 주인이지. 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들 이렇게 바라보고 국민들만을 생각하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이렇게 가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여러분들 거짓말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저도 국민이고 백운갱크도 국민이고 여기 지금 방송 같이 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어로님, 공천임님, 가을이님, 명님, 서정식님, 프리티님, 철인치로님, 미경남님, 아르다님, 미사총님, 주터진다님, 심원정님 다 지금 주인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인 대접받고 있습니까? 주인으로 생각합니까?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거 맞습니까? 우리같이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이야기 대통령 들어주고 있습니까? 오로지 자기를 지지하는 정파, 소수자, 콘크리트 이 사람들 의견만 듣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고요? 그 말을 어떤 국민이 믿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주인의식이 전혀 없는 대통령이고 국민이 바라는 주인의 모습으로 행사하지 않고 그 주인의 모습은 바로 국민의 대표가 되어야 하는데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지도자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분이 생각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주권자로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제 스스로 반성하고 답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비록 호치민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방송하고 있지만 그것이 호치민이든 대한민국 서울이든 아니면 전라도 광주든 경상도 부산이든 대구이든 강원도 춘천이든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 우리는 권한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또 책임과 의무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아무리 제가 권한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인정을 받는 길은 저희 권한을 여러분들께 뽐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밝히고 스픽스의 대표로서 스픽쇼를 진행하는 관이로서 또는 정치본색에 출연하는 정치평론가로서 또는 제가 우리 동료들과 함께 방송을 만드는 제작자로서 저희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신뢰를 돈독히 하고 또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훨씬 더 지혜로운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이고 또 바람직하다고 저는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으며 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완벽할 수 있고 어떻게 존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지도 존경받지도 못하지만 최소한 내가 가진 권한을 뽐내거나 과시하기보다는 내가 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나의 조직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또는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 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이 정도 존재하는 것은 내 아닌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터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화운동을 했던 선배들 그리고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산업화를 일구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모, 고모, 누나와 같은 피땀 흘려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분들 덕분에 저는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윤택한 사회에서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건에서 나는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서 또는 정치평론을 하는 제가 평론가로서 언론을 만드는 제가 저널리스트 기자 출신으로서 어떻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고민의 일단이 행동으로 결실로 이어질 때 저는 저 다음에 누군가 저와 비슷한 일을 할 때 제가 뿌려놓은 밑거름을 누군가 활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사람 사는 일의 일반이고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역사적 행동을 하고 시대 정신을 잃지 않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하고 우리 공동체가 좀 더 따뜻해지는 그런 결과를 맺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가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 자신이 갖고 있는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이 권한을 권력으로 인식하고 행사만 하려고 하고 국민을 꾸짖고 야당을 갈라치게 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좌파로 몰고 심지어 보수적 성향을 가진 개혁적 인사조차도 민주당 이중대로 내몰면서 쌍욕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겠죠. 양심적이고 착하게 살면 당한다. 정신소리 듣지 않으려면 너도 더 나쁘고 더 사악하고 사기꾼처럼 놀아라. 너는 법을 지키지 말고 남은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면 네가 범법을 한 것은 처벌받지 말고 남이 범법을 했을 때는 반드시 처벌을 하라. 이렇게 권력자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바보 멍청한 사람아, 왜 너는 양심을 지키느냐? 이 바보 멍청한 사람아, 왜 너는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이 바보 멍청아, 너는 왜 이렇게 하지도 않아야 될 일을 쓸데없이 나서서 너 혼자 고생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우리 세상살이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되어가는 이 비정상적 사회.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남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네가 조금 더 베풀더라도 돌려받는 것이 없더라도 네가 그래도 밥 먹고 사니까 남을 위해서 좀 더 봉사하고 네가 좀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너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좀 더 먼저 나서서 그들과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꼭 지켜야 할 공동체의 덕목이다.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박수를 쳐주고 또 공경하고 존경했죠.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더 손해보고 그런 사람이 더 욕듣고 그런 사람이 더 바보 멍청이처럼 취급하도록 하는 이걸 지금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만들고 대통령실이 만들고 집권 여당이 만들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한국을 지금 휘어잡고 있는 검찰 집단이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운 거죠. 아, 우리도 저런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 더 야비한 방식으로 생존해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잃어버린 공동체의 가치, 국민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기본적 책무를 이행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도리로서,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워가야 될 것이냐. 이제 말로 떠들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가 결실로 나타나도록 어떤 식으로든 평가하고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나아갈 것이냐.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평론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가 배울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국민이 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좀 더 희생하더라도 헌신하더라도 봉사하더라도 우리는 나서야 하는 때가 되었다. 이것을 저는 호치민에서 더욱더 절실히 느끼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알파벳님 이런 말씀 좀 수준이 저급한 인간이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최윤정님 말씀대로 너무나도 잔인한 윤정권이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동진님 글 올려주셨습니다. 언론이 언론 역할을 안 하니 더 오만한 것 같아요. 민주정부 때 반만이라도 한다면 정권이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 않을 텐데요. 브락당님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브락당님의 그 말씀에 저도 훈훈해지고
또 감사의 마음이 가슴속에 깊이 이렇게 울림으로 제게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민들레님 인상이 마려져요 주셨고요. 남오랑이랑님 팩트네요. Poor Genius님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립네요. 전 대표님 말씀을 듣자니요. 네 감사합니다. 심은정님 대표님 덕분에 속이 좀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뻥 뚫리십시오. 그래서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누가 만드냐?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요.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말로만 비판하는 걸 뛰어넘어서 행동할 것이고요. 스픽스의 대표로서 제가 요즘 거리의 투사들과 자주 교훈을 쌓고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프리티님 말씀대로 나라를 살리는 길에 함께 나서겠습니다. 자, 빌바오님, 정교환 대표님처럼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너무 멋있어요. 속이 후련합니다. 빌바오님, 혹시 어른이시면 시간 내서 배우러 오시고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으면 뭐 제가 말이 약간 헛나오긴 하지만 말 잘하는 법 배우는 거는 한두 시간이면 충분하니까요. 빨리 오셔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하나님, 정교환님 속이 시원합니다. 뻥뻥 뚫립니다 해주셨고요. 위안이 됩니다 하셨는데 그 위안은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할 때 내가 스스로 위로받을 수 있다. 더 이상 욕하고 열받고 혈압약 먹고 심장병 돌리려고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진 일은 있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B612님 스픽스의 힘은 소통이에요. 함께 소통합시다. 고맙습니다. 모든 말씀에 속이 후련합니다. 이영수 어르신 건강하셔야 됩니다. 30년 동안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우리 이영수 어르신 저와 손을 꼭 잡고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한우기님은 갑자기 바람 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언제 오시나요?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에 백운기 정치본색에 제가 출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방자유리님, 마니님이 갑자기 부럽네요. 속 시원히 얘기를 동지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요. 주변에 함께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 늘 유튜버 듣는 것만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방자유리님, 자주 얘기 나누면서요. 우리 더 좋은 대한민국은 우리처럼 깨어있는 시민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처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조직 이제 우리 함께 움직이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호치민 시내에 야경이 나가고 있고요. 자, 오늘 밤 호치민에서 보내드린 이 방송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한구석에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열정과 의지를 꼭꼭 다지면서 오늘 밤 늦은 시간까지 애국자로서 또 지혜로운 시민으로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누군가의 아들로서 딸로서 이렇게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다 함께 스픽스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빌바오님, 정계환 대표님이 올해 새로 출범시킨 스픽스 대구가 대구 언론 풍토를 완전히 바꿔가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대구 MBC가 스픽스 대구와 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현재 대구 MBC와 스픽스 대구가 열심히 탐사보도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평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B612 말씀처럼 수많은 독재를 이겨낸 것은 결국 민중의 힘이다. 저는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이것이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랑으로님 감사합니다. 스픽스에게 인사 주셨고요. 우리 백운기 앵커님께서도 진실과 상식을 추구하는 스픽스 애청자님들 내일 백운기의 정치본색 반드시 봐주십시오. 내일은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백운기 앵커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옮겨드렸는데 내일 백운기의 정치본색 여러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리티님 스픽스 화이팅. 아르다님 스픽스 시청자가 바로 애국입니다. 애국자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푸어님 감사하고요. 정유환님 감사드리고 동진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독도님 미사송님 제이어스님 백운기 앵커님 내일 꼭 보겠습니다. 제이어스님 열심히 일하셔서 돈도 버시고 애국도 하시고 정치 본색도 애청해 주시고 세 가지를 동시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나님 짝짝짝짝 해주셨고요. 자, 백운기님 말씀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백운기 앵커님 말씀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팩트가 내일 공개 폭로될 예정임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시청하셔서 오염수 방류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것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얘기를 이것을 자세히 들어보시고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니엘라님은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서균열 교수님께서 내일 방송에 출연하셨어요. 서균열 교수님은 서울대 원자력공학과에서 교수를 하시고 지금 현재 명예교수로 계신 대한민국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신데요. 이분께서 내일 백운계 정치본색에 출연하셔서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까지 언론에서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내용들을 상세히 국민 여러분들께 밝혀주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본질을 정확히 꿰뚫을 수 있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기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방향도 잡을 수 있으니까 내일 정치본색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원래 스피처 방송을 할 때마다 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뜨겁게 이렇게 달고 올라주신 450분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베트남 호치민이 함께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1시간 이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울에서 더욱더 뜨겁게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불편했던 점은 싹 지워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담아놓고 있는 얘기는 두고두고 잘 보관하시고 더 좋은 대한민국,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스픽스와 함께 열심히 달려가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치민에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